지금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가장 나오는 이 마을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그리고 돈으로는 꼭 경제적인 돈으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좀 균형체계를 우리가 지금쯤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이렇게 좀 토론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한인사람들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하는 거라서 그다음에 이것과 같이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연구하셨던 부분의 패널 그리고 무상치료와 관련된 화성시 안에서 특히 다음 프로젝트에서 오늘 그런 부분을 많이 그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같이 고민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설명사를 좀 잘 해주실 줄 알았는데 공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저희 세미나는 공론화된 이야기들을 펼치며 마리아분을 펼칠 뿐이고 사실은 오늘 발제자분들과 프로피자분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 주제를 좀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활기차게 조금 이 자리에서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진행을 해주실 분들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포럼 진행입니다. 이분도 또한 화성 마을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마을만의 화성 시민 네트워크 위원장이신 오현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수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고 또 화성시도 요즘 여기저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우리 마을 활동가들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날 이렇게 함께 마을 활동가 사회적 가치 인정과 보상시대에 대해서 포럼을 열게 돼서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발시자님들, 토론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화성시가 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우리 팀장님께서 저는 마을 주민들이 사회적 인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어요라는 얘기를 하셨을 적에 그 얘기를 듣고 행정도 우리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기도나 파시도 인천이라든가 전국 단위로 지금 이런 가치 인정과 보상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포럼을 열고 있고 연구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이 자리에도 그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회적 가치 인정과 관련된 다른 연구를 하시는 희망지대에서 일하는 선생님께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는 우리가 포럼이 이 연구에 충분하게 좀 많이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꼭 오시라고 주소까지 열심히 알려드렸습니다. 네. 박현지 팀장님하고 저는 민주센터장님께서 마을 활동가 사회적 가치 인정과 보상체제에 왜 필요한지 제도와 정책 방향, 조사 내용, 예산 방향, 사례를 통해서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순 정원사 센터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실 건데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마을 지원센터연합 정민주 대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박현지 마을 정책팀장 오셨습니다. 서울시 자원센터 박진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후원자시겠습니다. 도서관장 역할 센터 마을 지키고 활동하고 있죠. 먼저 김현준 후원자 오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현준 후원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도서관장님,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신 김소영
분들은 15분 내에, 혼자분들은 5분 내에 괜찮으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발제자이신 정민규 한국마을 지원연합 대외협력위원장님 모두 부탁드립니다. 박수 받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정민규입니다. 안전하게 도착했죠? 네. 이거 서봐요, 공부해요. 네, 화성시 마을잔치 주간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회적 인정에 대한 활동가가 사회적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인정을 요청하고 우리 서로에게 들어갈 지지를 주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는 첫 번째 타자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부럽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마을 활동가 오늘 요즘 일찍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마을 활동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손 한번 저를 일어나게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마을 활동을 직업으로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을 활동가의 스펙트럼 서울시에서 어떻게 10년간 운영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인정 과정들을 해왔는지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화려해서 혹시 앞에 있는 멘트 보이시나요? 살짝 거기에 괜찮으죠? 네. 여기 보시면 서울의 마을 활동의 스펙트럼입니다. 위에 보시면 미래 감독, 시간 투여, 시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직무 역할의 구체성이나 전문성에 따라서 활동이 일자리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마을 활동가들이 포럼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중심에 있는 저기 보면 일자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상시적 일자리 준비하고 있는 저희 센터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는 판가락한 분들이 일자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대다수가 활동의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요, 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기 무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활동을 좌우 활동으로 마을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좀 세상이 좋아져서 내가 낸 세금을 이웃들과 함께 잘 쓸 수 있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원 사업의 종류는 되게 많죠. 공무원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참여 예산까지 우리가 냈던 세금들을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많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소액 보상이라는 영역이 일본까지 늘어나요. 옛날에는 자원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소액 보상이 해당되는 분들 중에는 마을 공모사업에 참여해도 역할과 기준이 팀성이 높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 재활자 중에서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업무추진비 보통 다 교통비를 사용하십니다. 네. 그리고 밥사 먹기, 이야기 나누기 이런 것을 다 자기를 쓰시는데요. 이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우리 동네 활동을 다른 지역에 소개할 때는 사회적인 고익적인 활동을 인정해서 소액의 보상을 했습니다. 화성에서도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네, 다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 선들을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본이라고 불리는 분들은요, 이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전업 활동가들이 동네에서 네트워크로 활동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동네 곳곳에 있는 활동가들은 다 여러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활동가의 책임성이나 오래 한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좀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간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간사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일종의 일거리로 인정하고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스펙트럼이
포럼이 지금 화성에도 존재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고 서울에서도 했으니 정리해서 화성에서도 얘기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정리를 한 장짜리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17년부터 각종 포럼과 연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임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요. 서울은 2012년도에 마을 공동체 활동을 정책 사업으로 지원했고요. 한 5년이 되던데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자원활동 이상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역할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소통돼야 할까? 뭐해? 라고 얘기하면 나 자원활동가라고 말해야 될까? 마을활동가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이름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첫 포럼을 열었습니다. 화성의 사회적 인정과 관련된 포럼은 오늘이 첫날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공식적으로는 첫날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뭉게뭉게 이야기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도 17년도 저 3차 이슈 마을 포럼이라는 1년에 한 2달에 한 번씩 하는 포럼이 있었는데 그 포럼에서 주민 활동을 하셨던 활동가들이 제기를 해서 갑작스럽게 다루기 시작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이야기들을 보통은 물밑에 있다가 요청이 나오게 되면 하게 되는데 이때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마을 활동가 인증이 아니라 인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격증은 필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런 이유에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되게 활발한 이제 활동들을 했는데 여기 보면요. 인정과 관련된 정책 웹진에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다루어야 되는지 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기초 연구 그리고 서울에서는 마을 공동체 정책이 중요한 도시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 정책이 될 거라는 믿음하에 연구를 전담 연구원을 둬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 연구를 18년도에 상당히 많이 하게 됐어요. 어디를 누르면 넘어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년도에는 연속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고 지역의 목소리, 활동을 연구했으니까 19년부터는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요. 마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요. 마을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조직과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먼저 인정을 좀 받고 그리고 지역에서 그것보다 더 넓게 주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인정체계로 넓혀가자 라고 해서 관련된 촉진방안 연구를 2번째로 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결과들을 포럼으로 개최하게 됐고요. 마을 공동체 활동이 주민자치와 아주 중요하게 맞닿아 있고 그 내용들이 인정이라는 체계 안에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활동가로만 인정받고 싶지 않고 직업 활동가로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좀 담겨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마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도 화성에서도 그러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2기 마을 계획을 수립할 때 활동가 인정을 되게 중요한 계획의 수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도 이번에 마을 활동가 관련된 부분들을 기본계획 2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자치와 관련된 전문가라는 이름을 써서 활동을 인정하고 마을 계획에서 마을 종합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명문화시키는 구체화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좀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쟁점. 17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계속 해왔고요. 그랬을 때 이거 너희들만의 생각 아니야? 사회적 인정이라는 건 활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활동을 안 하더라도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래 그건 인정해줘야 돼 라는 공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포럼을 더 오래 했어요.
보시면 17년도쯤 해서 왜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마을 활동의 지평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동으로 주민자치회가 확산되면서 이전과 다른 형태로 지역 기반형 주민활동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설렁설렁한 활동 이상의 요구가 있었고 그러려고 하면 사회적 인정 체계와 함께 교육도 훈련하고 그거와 관련된 적합한 보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보상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도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 이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정이냐 인증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어요. 앞에 있었던 논의사항 중에 보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자격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관련되어 있는 제도에 있는 기관 중에서 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냐 이런 논의가 많았는데요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격이 일정 정도 수준에 이를 정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에 공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디선가 눌러주시면. 그리고 마을 활동에서 사회적 인정라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이냐,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논의가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느슨한 활동가까지는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공모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거나 그리고 지역에서 센터 아니면 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네트워크 조직에서 활동가로 등록되신 분들이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일종의 명예의 전당을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책 사업에 참여한 활동으로 우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범위에 대해서는 정의를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 기본 계획에는 이러한 사회적 인정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시화했고요. 그리고 직업적 일자리로 만들어서 2년 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정의 내용들은 앞에 있는 4가지와 같습니다. 마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 그래서 어떤 것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간 해왔던 성과,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사회 문제 예방적 효과를 냈던 것들이 전문성이다라는 걸 인정받는 것.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 많은 시간들을 요즘에 마을을 그래서 좀 전문성이 있는 역할로 마을 활동을 깊숙이 업추비 형태의 역할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것도 너무 적다. 근데 관련돼서 자기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을 적극적으로 배정하고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학습 지원입니다. 마을 실천 대학이라고 해서요. 지역에서 그냥 느슨하게 하는 활동가뿐만 아니라 이 활동가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교육을 이수했다라는 걸 확인해 드리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실천 무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을 마을 센터 그리고 자치구에 있는 센터들 여러 개의 센터들이 함께 공동으로 인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체계는 여러분들의 활동들을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식적인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인정해주면 되지로 만족이 되기 어려운 만큼 우리 활동은 되게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이 어디서 했고 내가 마을 활동을 기반으로 다른 사회 활동을 할 때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인증서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적용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마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으로는요. 저희는 서울시장상을 1년에 7명에서 10명씩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을 공동체상이라고 해서 마을 센터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포상금을 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참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공모지원 사업이나 정책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여 사업에 3년 이상 참여했던 지역의 활동가들이 5년 이상씩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활동은 200만 원,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포상금을 들여서 활성화하는 그런 방식의 보상체계를 운영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딱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기간 이 활동을 하는 걸 계약으로, 사회적 계약, 가불관계 말고요. 사회적 계약으로 만들고 수당 기준을 일정 정도 표준으로 맞추고, 그리고 그 4대 보험, 특히 수당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안전보험을 별도로 드리는 방식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3번에 해당되는 것은 학점 이수제 실천대학을 운영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교육받았던 교육들을 일종의 나의 성장으로 한꺼번에 패키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력들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언입니다. 공감 중요하고요. 관련된 체계들, 저는 내 사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례차례 한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화성 정도면 4개 정도는 동시에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무엇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존중과 보상과 운영과 교육체계 중에. 그렇죠. 이거는 토론 때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역, 이 사회적 인증과 관련된 부분을 사회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활동가들의 목소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활동가들이 생산한 내용들을 연구로, 경험적 연구로 계속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걸 읽어주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쪽에 있는 경과 설명드렸던 거 보셨죠? 보면은 참여하셨던 분들의 실질적인 경험 연구 목소리로 간담회에서 보여주신 경우들도 있는데요. 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그렇게 잡혀서 사회적 인정체계 객관화, 그리고 주관적인 신념 체계를 좀 넘는 인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셔가지고 시간 너무 짧게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2017년부터 서울에서 마을활동가 가치 인정에 대한 포럼 연구 실행에 관한 사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인정은 누가 할 것인가? 수혜자가 아니고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마을활동가들의 인정, 현장의 유연성과 제도가 조합이 있는 설계자로, 그리고 연구까지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저한테 서울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화성은 너무 부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에서의 이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화성에서도 저희가 이런 포럼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박현진 마을정책팀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소개받았던 박현지고요. 네, 서울에서의 기존의 어떤 그런 먼저 했던 활동들과 그런 정책들이 경기도 맥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 좀 덧붙여서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고 어떠한 요구들이 있었나에 대한 얘기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5년마다 한 번씩 경기도 전체 시군을 포괄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1기가 이제 끝났고 작년에 2021년에 이제 5개년간의 2기 경기도 기본계획이 이제 마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기 계획, 1기에는 이 마을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든지 요구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았어요. 2기가 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명확하게 마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략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과제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단의 하나로 저희 이제 경기도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일단 경기도 마을 활동가가 누구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욕구를 갖고 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고 하고 계시는지 또 하고 싶은지에 대한 연구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역량정의 연구를 좀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여러 다양한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마을 활동가들은 이제 화성에도 와서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여쭤도 봤었는데 경기도 마을 활동가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계를 이제 확장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작은 영웅을 발견하는 사람,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 기꺼이 참여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사람, 뭐 이런 것들로 정의를 하셨고요. 여기에 좀 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여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자발성에 근거한 무언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위해서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누군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활동을 좀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수준에서 인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공통적으로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종류에 상관없이 마을 활동들이 서로와 기록 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기록을 증명하고 인정하는 어떤 체계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없어서인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 내 활동을 증명하거나 소속을 이제 인증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활동 이력이 무력화된다.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또 보상 체계랑 좀 연결이 됐는데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이 꼭 직업적 활동,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고용관계로서의 노동의 대가에 따른 급부로서가 아닌 본인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인정과 존중, 존경 또는 스스로의 동기부여로서의 활동비가 좀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줬어요. 저는 그건 되게 중요한 차이라고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 가서는 내가 마을 활동가로 인정을 받는데 예컨대 화성에서는 내가 활동가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은 뭐냐 이런 얘기에 대한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동네 내 바운더리 내 마을 안에서의 어떤 인정과 존중이 또 같이 좀 포괄되어 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예론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진실성, 자발성에 근거한 마을 활동과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다시 또 애매모호한 얘기가 됐는데, 서울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도 요거에 대한 하나하나를 규명하고 정의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연구를 하고 포럼을 하셨지만 결국은 정의하진 않았다, 못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답이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 수준과 스탠스나 역할에 따라서 다 각자 역할 정의하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인정 체계를 마련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정 이전에 인식을 개선하고 홍보 활동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을 활동이 뭐야? 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난감해진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가 선생님들이 마을에 등장했는데 넌 무슨 일을 해? 라고 마을 활동을 해. 뭐 마을 활동이 뭔데?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거기서 이제 인정 체계에 대한 이제 갈증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을 어떻게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31개 시군이 경기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것도
전제돼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활동부 얘기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요. 민선 8기를 이제 맞이해서 경기도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이제 마을활동가 분들과 함께 10대 마을 정착 선언을 만들었어요. 10대 마을 정착 선언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또 이제 세부 과제들을 다 도출을 해냈고요. 내일 또 이제 수원에서 다시 활동가들이 모이셔가지고 최종 선언물과 거기에 따른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우리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는 워크숍이 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뭐 저희 그 센터장님도 참여를 하셔서 같이 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사회적 인정체계와 자립 기반을 마련해라라고 이제 도출을 했고요. 이것들이 지금 민선 8기 이제 김동연 도정한테 전달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과제들은 인정과 보상체계 구축하고 마을 활동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마을 자치 강화야 마을 기능 설립이 자치 예산을 확대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같이 돼야지 마을 활동가의 인정체계 자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경기도 마을 활동가 분들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론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토론이 좀 붙었거든요. 마찬가지인데 뭘 어떻게 인정하냐에 대한 결국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마을 활동을 정의하고 검증하는 게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정과 보상관리 체계에 대한 수요비 욕구 조사를 좀 더 정확하고 것들을 좀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 이력이나 경력, 활동을 위한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요새는 이제 기술이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31개 시골 다 연결될 수 있지 않겠냐. 기술을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 내용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 전 단계에 대한 얘기가 좀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제안하거나 제시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 센터에서 올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마을 이력 및 경력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인정체계를 마련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를 해줬던 저기 희망제작소에서 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초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오면 또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하는 방안이 있을 건데요. 경기센터는 일단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앞서서 말했던 여러 가지 공론 작업과 어떤 연구와 정의 먼저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마련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나왔던 마을 활동의 이력, 경력, 그 관리를 좀 그러니까 객관화해서 이 안으로 저희가 좀 관리를 하는 방향을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저희 센터에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 활동가분들이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활동했던 시간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시면 그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고 그것들을 또 증명하고 난 이후에 저희 센터나 유관기관 또 같은 이런 활동가 그룹하고 MOU 같은 형태를 맺어서 그러한 경력비 이력들이 서로 이제 활용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기에서 약간 후발주자로서 따라감으로써 걷는 이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잘했고 또 못했던 거를 저희가 또 이어서 훨씬 경기만의 어떤 맞춤형 사업 인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는 이제 좀
이 마을 활동의 객관화를 위해서 유저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또 마을 정책 단위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과연 인정은 누가 할 것인가? 그 인정의 주체는 누군가? 또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의는 누구랑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자원봉사 박진수 센터장님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선 발제자분들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말씀을 주셔서 그런 그 상황은 자원봉사센터가 22년 전에 태동할 때도 똑같이 겪었던 그 상황이어서 제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은 마을봉사단을 저희가 한 5년에 걸쳐서 구축을 했는데 그 속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마을 활동가 분들이거든요.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부분. 그럼 도대체 이 마을 활동가 부분에 이런 전문적인 역량, 왜 이런 거는 결합을 제대로 못했을까? 그냥 당신들이 하게끔 자원봉사 의미만 부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그 반성도 좀 해봅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과 지지 방안의 관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기회 제공 등의 우대 방안을 인정 제도의 관점에서 작은 도서관 사례, 또 행안부 운영 지침, 그리고 화성시에서의 인센티브 제도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이 2017년도에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의 수요처로 등록이 돼서 164개소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민 지점이 뭐냐면은 수요처 대표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활동이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불인정이 돼서 경기도 수요처 심의위원회에서 다툼이 많았어요. 특히 그 민원에 가장 많이 접수하는 곳이 화성시.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 활성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활동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핵심은 단체 유지 활동에 대한 부분은 불인정이다. 이겁니다, 팩트가. 그래서 이제 착안한 게 그러면 수요처라는 굴레를 단체 등록이라는 것으로 바꿔보자 해서 무수히 많은 작은 도서관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처에 대한 경직성을 단체 등록이라는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겠다 해서 양쪽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로 등록을 했을 경우는 이 내용과 같이 관장이나 관계자가 단독 활동하는 부분도 봉사활동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수요처로 인정이 됐을 때 인정되는 부분 글씨체가 굵어서 다 보이시죠? 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작은 도서관 관장이나 관리자에 대한 봉사 인정 요청에 대한 건으로 도심의위원회, 중앙수요처 심의위원회가 빈번하게 열렸던 겁니다. 화성시 사례 때문에. 여기서 수요처는 어느 정도로 경직성이 있냐면 타임 스태프 앱을 촬영을 해야 돼요.
시간 날짜가 다 자동으로 나오는 게 증빙이 돼야 돼. 이렇게 경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체 유지의 책임자인 관장과 관리자들이 2인 이상 일반 봉사자하고 활동을 해야 인정이 되는 경직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행안부의 경직성이죠. 그래서 단체 등록으로 이렇게 유지 활동은 제외하되, 유지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일상적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불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마을 활동과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되게 유사한 게 작은 도서관 사례하고 유사한 게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산 사용하는 활동 부분이 있어요. 공모전, 단체 공모, 자원봉사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그 다음에 계획서 제출을 필히 했는지, 그 다음에 활동비 미지급. 여기에서 보면 1일 4시간 식비 7,000원, 교통비 3,000원. 이 부분은 자원봉사로 다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 지원법에 근거해서 매년 이 부분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분류 체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대민 분야 유형, 사회 분야 유형, 온라인 분야 유형, 이렇게 해서 기계적 분류 체계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봉사 활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마을 활동가 분들 영역도 있죠. 그리고 시간 인증 표준표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분야, 지역사회 개발 발전 분야,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분야,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청소년 보호, 교육 및 그 다음에 인권 옹호, 평화구현, 범죄 예방 및 선도 분야, 이렇게 해서 2시간부터 8시간까지의 기계적인 장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외에 활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재난구조 상황에서 기계적 설정표가 맞느냐고. 안 맞죠? 예, 이게 행정의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인센티브 제도 부분을 좀, 봉사자 예우 확대와 일상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증과 20시간 이상, 우수봉사자증 100시간 이상 구분돼서 발행되고 있고요. 가맹점에 대한 할인 제도, 그리고 우수봉사자는 공공영역의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제도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인정보상 제도가. 간병인 지원 제도 192시간 8일 정도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비, 이 부분은 제공받을 수 있고, 1365라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이에요. 1365를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46개 센터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마일리지제도 있죠. 시간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물론 기부도 할 수 있고,
지역 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죠. 시간당 1000포인트는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50시간은 15만 원까지 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수봉사자 지원 제도 부분은 유사한 게 많아요. 앞선 발세자 분들의 그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 마지막 챕터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하고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양 지원 조례의 공통점 지향점이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하다는 얘기는 지원 연계 조정의 광범위한 영역은 자원봉사가 하고 좋은 마을 센터의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 영역에 공통 분모가 다 있어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익활동, 마을활동 부분에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영역과 법적으로 또는 현장에서 활동적 관점에서도 두 수레바퀴와 같아요. 제가 16년 일하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같은 것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지향점이 같다는 얘기는 제도적 부분도 우리 활동가들이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도. 자원봉사 영역은 포괄적이고 광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거고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는 것은 상당히 더뎌요. 그래서 우리 마을 활동가 분들이 이 지점을 같이 해 주셔야 되고 인정이든 인증이든 또 지원 제도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고 기존에 확립된 자원봉사 인정제도 트랙은 사실은 활동가 여러분들이 이용할 채널이에요. 용어만 마을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과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자원봉사 영역도 수혜적 영역으로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을 단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측면은 여러분들 거예요. 이게 무슨 별나라 화성시 자원봉사센터가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공동체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에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한 것뿐이야, 기관은. 그리고 그 속의 구성원들은 90%가 사회복지사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있는 트랙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돼요. 거기에도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단과 대안은 앞선 전문가 선생님들이 찾으면 되고, 제가 봐서는 활동가 분들은 기존의 제도를 같이 이용하고 원래 마을 활동가의 지향점, 전문성, 실천적 과제 해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일정 표준표에 보니까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공동체 마을 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 활동, 주민자치 활동에 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있네요. 예, 우리 활동가들도 이 시간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게 아예 표준에 되어 있고, 자원봉사 시간 인증은 우리가 인정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각도로 보상 체계를 만들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단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지역 카페를 통해서 이런 자원 활동도 작은 도서관 관장들이 보상 체제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작은 도서관이 마을에서 거점 역할을 활동하게 된 조금 더 작은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이런 사례를 통해서 활동가들의 보상 체제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발표 시간인데요. 토론자들 발표 시간입니다. 먼저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고 지금은 도서관장 역할도 센터 마을지기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김현수 토론자님 발표해 주시는 발표 시간 5분입니다. 네. 네, 저는 현재 마을에서 7, 8년 동안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별도로 또 타 마을, 옆마을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지기로 주변 마을 활동가분들을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얘기를 듣고 이거에 관련된 사례를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하셨을 때 저희 마을에서 활동 경력으로 처음 마을 활동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마을지기를 한 거는 처음 얼마나 힘들고 막막한지 잘 알기 때문에 옆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마을에서 하는 활동은 보상받지 못하고 옆 마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보상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을은 매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 만들기 활동을 참여해 온 덕분에 마을 주민들과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던 분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하지만 올해는 그 중에서 했던 활동 중에 축제를 했던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축제 기획회의를 합니다. 축제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 날짜는 언제 할까, 예산은 얼마큼, 어떤 형식으로 풀을까, 그런 것을 의논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축제가 기획이 됐다면 물건에 필요한 목록을 리스트를 뽑습니다. 음식 재료는 어떻게 살 것이고 체험 부스는 어떤 걸 운영할 건지 물건을 고릅니다. 또한 전시회를 사람들이 볼거리가 필요한데 전시회는 어떻게 할 건지, 전시회에 필요한 물건은 뭔지,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에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고, 음식을 먹는 곳에서 필요한 것은 의자나 테이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거를 관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을 연락해서 섭외하게 됩니다. 네 번째, 축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합니다. 미리 구매 가능한 것만 1차, 2차, 3차 나누어서 마트에 가던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던가 가까운 아니면 먼 꼭 필요한 곳은 멀리까지 가서 구매를 주민과의 협조로 가능한 것이 있으면 물건이 있으면 대여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 담당 부서별 진행상 체크를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중간중간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막 의뢰도 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되지 않죠.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메일을 받을까요? 카톡으로 받을까요? 문자로 받을까요? 왔다 갔다. 단지 내 설치도 하고 게시판에 홍보도 하게 됩니다. 당일날 행사가 진행되면 몇 시간 전부터 미리 부스 설치를 하고 물건 구매도 저희 활동가들은 그렇습니다. 행사가 종료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뒷정리를 해야 되고 빌려온 물건들은 다시 원위치 시켜서 돌려드려야 합니다. 행사가 또 끝나고 마무리로 평가회도 하게 됩니다. 잘된 것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자, 이렇게 자세히 이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과연 몇 명이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했을까요? 물건을 사러 가고 현수막을 찾으러 가고 물건을 대여하러 가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왔다 갔다 기름값은 얼마가 들었을까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금액과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갔다는 것을 행사를 한 번쯤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 이 준비 과정이 축소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할 거고요. 과연 회의 과정을 모두 순탄했을까요? 여러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을 활동을 하면서 모든 활동에 보상을 바라고 하지는 않지만 보람, 민주주의, 자발적,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이 좋아서 활동하고 있지만 활동하는 노력과 시간 대비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금액이 지출될 때마다 점점 커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럴 때 사회적으로 보상이 주어진다면 마을 활동을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 사회적으로 마을 활동 보상이 주어지면 마을을 더 많은 마을 활동가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활동은 단기로 가서도 안 되지만 길게 오래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축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활동가들의 시간의 품, 마음의 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서신면 마을지기로 활동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김명민 토론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의 그 역할과 중요성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지새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신면 마을지기 김명민입니다. 저는 농촌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 맛을 살리기 위해 수종 씨앗을 알리고 확산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을 일을 하던 중 서신면 마을지기 교육을 통해 마을 활동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농촌에서도 점점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으로 서로 도와서 농촌 마을 생활을 극복해 나가는 품앗이가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인 농작업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은 점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 회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함께 사는 주민들이 모두 마을지기화가 되어서 도시와 다른 특색 있는 농촌 문화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을에서의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슬이 정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촌 환경에서 따로따로의 삶이 아닌 연결되고 협력해야 되는 관계 문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공평 1위는 도시락 소통, 도시와 농촌을 잇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도시민들을 초청하여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농산물을 로컬푸드 센터에 출하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락 소풍을 준비하면서 3일 동안은 마을 주민들이 로컬푸드 센터에 출하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마을에는 오랜만에 함께 같이 소통, 활력이라는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 꼭 필요한 공동체고 단순 봉사로 생각되어 확산되어야 할 마을 공동체 문화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마을 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마을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인정되어야 하는 활동인가를 이제는 보상 및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활동이 어떻게 확산되어 활성화되겠는가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농촌 마을은 서로 돌봄 문화가 필요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 마을 활동이 돌봄 포인트로 정립이 되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시대적 흐름으로 마을 활동의 인정과 보상 체계라는 마을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저도 이 자리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 서신에서 서로 돌봄에 대한 성과 공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반찬 지역으로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집안에만 계셨대요. 근데 집안에만 계셨는데 이 서로 돌봄을 통해서 반찬을 만들면서 내가 마을 속으로 나오게 되면서 나의 활동 영역도 넓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전해서 들었는데 마을 활동이라는 것들이 이런 건 것 같아요. 내가 속에서 집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끌어내줘서 내 이웃이 나를 끌어내줘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마을 활동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지금 김병희 선생님께서 등록 포인트 제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가 발제, 토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시간이 잠시만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15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했나 보네요. 며칠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신 우리 김수현 선생님. 네, 아직 발제가 토론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도서관장님 또 주민자치회원으로도 거기 분과장님으로도 활동을 하셨었고요. 다양하게 학습마을 코디네이터부터 다양한 활동을 조금 하셨던 분입니다. 네,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공동체 사무국장 김소연입니다. 저도 이 포럼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을 활동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 지역에서 마을자치,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등의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이 내 마을의 자원, 문제들을 발굴하여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마을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가지며 뜻맞는 여러 활동가 선생님들과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기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활동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면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변해가는 마을과 참여한 주민들의 호응과 함께 활동한 활동가 선생님과의 유대감, 성취감, 만족 등으로 보상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필요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활동비도 받으며 활동을 할 때도 있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 또한 나의 시간과 노력에 또 다른 인정이라 생각하며 책임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 자발적으로 마을 활동을 시작했지만 마을 활동을 지속하게 하려면 나의 발전, 성취감, 만족 등의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며 보다 다양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 일은 마을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도 강합니다. 이런 면에서 마을 활동은 꼭 필요하며 이러한 마을 활동을 하는 마을 활동가들의 인정이 있어야 확장되고 지속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마을 활동가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을 활동가라는 용어의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면 합니다. 포괄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을 활동가라 불리지만 이제는 세분화하여 불리워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을에서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동체 활동, 동아리 활동에만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업들을 기획하고 공모하고 실행, 회계, 정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기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을 전략과 마을 기획과
마을 교육과 마을 활동 같은 다양한 내용으로 관리되어 보상이 뒤따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로 돌봄이 필요한 요즘 시대에 실핏줄 같은 마을 활동이 꼭 필요하며 마을 활동가들의 다양한 인정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토론 주제였는데 제가 놓칠 뻔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활동가들이 성취감, 만족, 유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나의 활동이 내가 좋아서 한다고 해서 나의 활동이 소모품 취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인정 체계를 통해서 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속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정말 토론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많은 분의 토론을, 질문을 받고 싶지만 우리 몇 분만 먼저 받겠습니다. 여기 플로어에 우리 행정도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팀장님하고 윤정아 주무관님도 계신 것 같은데 다들 어디 가셨나?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고 네. 배제하신 분들을 제가 강하게 의문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전문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을 활동가라는 이름을 다가 2015년부터 했으니까 꽤 됐거든요. 하면서 최근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를 대상화시켜서 연구했던 교수진이나 어떤 연구 단체의 영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연구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일까? 라는 의문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뒤처진다.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느끼고 생각해냈던 것들, 느꼈던 어려움, 통찰해냈던 것들을 나중에 와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정말 그 사람들이 연구자이지 전문가일까? 이런 의문이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 마을이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이장님 및 주민들이 같이 있을 뿐인데 마을 지원센터의 어떤 통찰력이랄까 자꾸 화성시에 있는 다른 동네에 저희 마을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장님을 보면서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데 이장님이 전문가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분야에서는 내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 동네 이장님이시다. 컨설팅을 받으러 오려면 우리 이장님한테 와서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서슴없이 하거든요. 다른 마을에서 왔을 때도 이런 것처럼 전문가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전문가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분명히 전문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존중? 저는 인정이라는 말도 좀 인정과 보상이라는 이 단어에서 규정되는 어떤 협소함? 찡얼찡얼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정해주세요. 보상보다 그거 대체해주세요라고 좀 찡얼찡얼대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적합하진 않다라고 내 활동이 거기에 포함되기에는 훼손되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전문성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받고 싶다. 그리고 이 가치를 어떻게 공동 자산화하고 개인 자산화할 것인지는 이제부터 토론해야 될 큰 주제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자원활동가, 마을활동가들 객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시는데요. 박현지 팀장님께서 혹시 답변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할 때 뭐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냐에 대한 논의를 저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런 거 활동 자체에 대한 뭐 존중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하는 어떤 계량적인 뭔가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런 저희 같은 중간에 있게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학자들이나 보다는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셔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좀 더 목소리를 내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김영수 선생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건요. 김현주 선생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학술적으로 연구하시고 그런 어떠한 조례를 만드시고 그러실 때 진짜 현장에 진짜 몇 번이나 오셔서 그런 연구를 하시고 현장의 말을 얼만큼 들어주시는지 저는 진짜 현장에 오셔서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사업 설명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계신 분들의 활동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주셔가지고 연구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장을 많이 연구자님들 많이 오셔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저희들이 뭐 조례나 연구 포럼이라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희망제대 선생님도 현장에는 가시 못해서 이런 식의 시간을 통해서 연구 내용들을 많이 보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많이 참여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까? 네, 좀.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요. 전문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 통념상 전문가라고 하면 석사나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활동이라는 게 뭐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통념상 전문가라고 하는 거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실무의 영역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자원봉사만 해도 몇 시간을 활동했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록이 남아요. 최소한 마을활동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 이력도 이제 찾을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공동체를 조직해서 뭐 대표나 활동가를 일했던 걸 간단하게라도 개인적으로 마을활동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이거를 뭐 돈으로 달라 이런 뜻보다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그런 표현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월급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뭐 사이트의 증명 같은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시간 인증제에 우리 마을 공동체 마을 활성화 사업이 시간 8시간씩 들어가는 걸로 있습니다. 여태 저희들이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입력을 못했었는데 네, 저희 등록하면 받아주실 거죠? 센터장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문도서관의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있고 그 안에서 공동체 활동도 하고 도서관 활동도 하면서 이제 수요처여서 수요처 봉사 관리를 제가 하고 있어요. 봉사 실적은 하지만 저의 이제 활동은 무급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도서관 봉사 공동체 사업에는 그 불합리함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많이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시간이라는 인정이 규약에 있지만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하면 내 마을에서 활동을 하니까 봉사로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왜 너희 마을 활동을 하는데 봉사자로 이 시간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 활동가인데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지 남의 마을 가서 활동하는 거는 봉사 시간으로 인정되는데 왜 내 마을을 위해서 내 주변부터 시작하는 활동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지? 계속 문의를 하는데도 이미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 시간 안에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만 시간이 인정되는 지금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마을 활동가들 어느 활동과 시간이 인정될지 과연 센터하고 이 접점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에서 가는 그 시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협의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해결 방안은 단체 등록을 했을 경우 일반 봉사자와 2인 이상 활동 시 인정이 됩니다. 수요처일 경우는 단체 유지 활동은 안 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립하는 게 그거예요. 수요처 등록 절차를 이용하는 채널. 하나는 단체 등록을 해서 이용하는 채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단체 등록을 하시면 그 봉사 활동가들하고 같이 활동했을 경우 2인 이상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주소가 있어야 되는지. 이미 결성 장소의 주소만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조건만 작성해서 한 장짜리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하면 쉽게 누구나 단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마을 활동가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 명으로도 단체도 등록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거니까 실무적인 거는 추후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 이 자원봉사의 시간 인증은 우리가 마을 활동가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일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또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한 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년 정도 이 마을에서 마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 외국인 하는 겁니다. 저는 활동을 6년 동안 했지만 지금 센터를 맡기 위해서 그 경력을 인정받아야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에 좋은 인정 제도가 있었지만 그 자원봉사의 인증이 이렇게 센터의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저희 직원과의 급여 차이가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급여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한 그 6년 동안의 그 활동들이 아무것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다방면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 내가 마을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한 이제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하던데 마을 공동체에서가 아니라 외국 여성가족 따로 사회복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되게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평생학습이라는 저희 마을 경기도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저희 공동체에서 하게 됐었는데 그 간에 거기에서 저에게 제가 들을 수 있었던 사대보험 안에서 1년 2개월이라는 시간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구체적인 마을 활동가로서의 그 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아까 예시로 보여주셨듯이 마을 자치 주간뿐만이 아니라 화성시 내에서 사회적 인정과 보상에 대한 계속적인 포럼 그리고 활동가들의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이게 마을 센터 주간이 아니라 같이 행정과 마을과 그 다음에 활동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오늘 바람하며 사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어디까지 기관에 우리 활동가들을 보낼 때 가장 슬픈 게 그건 것 같아요. 경력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활동할 시간을 받아서 보내기도 하지만 100% 인정되지 않은 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오늘의 토론을 보시고 뭐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보시고 이야기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나 안녕하세요. 화성시청 자치행정관님 정한중관입니다. 저 오늘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할 기회가 됐는데요. 저희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논의와 합의의 거리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정민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시민에게 공감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이제 사회적 인정인 거잖아요. 이제 이 마을 활동가분들의 인정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라면은 일반 시민분들의 합의나 인정을 받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먼저 경험을 하셨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반 시민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공감을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 추진을 한다면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마을 활동에 대한 인정은 저는 약 전문가 얘기하셨잖아요. 마을에서 살아본 사람이 지역 문제를 잘 푼다. 이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 지역 문제를 잘 푼다는 내용은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대화와 소통,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는 다 마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일자리들이 많이 변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유명했던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직업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 지역에서 생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민생활 밀접형 일자리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게 다 자원활동이었고 묵음노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은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것으로 동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유급 노동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나 일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대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사회와 함께 화성에 있는 활동가 모두 활동가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적 전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요즘에 나오는 많은 시대를 읽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뭐 맨날 그러잖아요. 트렌드 코리아다 뭐다 해서 시대를 읽는 내용들에 보면 다 지역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는 이미 바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야기해야 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적 시민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공감하고 소통해본 경험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1차로는 포럼을 자주 열었습니다. 네, 자주 열었고요. 아까도 보시면 포럼 17년에 시작했는데 1년 이후에는 연속 시리즈로 기획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포럼에서 나왔던 게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줘서 좋다. 또 우리의 목소리를 연구로 담아달라. 였고요. 아까 김명민 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장으로 찾아가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낸 경험자들이 연구자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될 것 같고요. 이 경험을 인정해서 사실은 1년 단위나 2년 단위의 공공 일자리를 시에서 만들었어요. 저는 화성형 일자리로 만들어서 공공의 빈 영역에 주민활동가들이 참여해서 공공 일자리로 경험을 해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냐, 특히 화성에 필요하면 화성형 일자리로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의
실험과 도전으로 경험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게 우리 행정에서 플로어에 앉아 계셨지만 다음번 포럼에는 우리 같이 발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것으로 2022년도 화성마을 사랑방에서 진행된 마을 포럼이 계기가 돼서 화성시의 마을 활동가들이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